안녕하세요. 한방부동산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경매시 임차권이 사라질까 남을까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이 경매만 떠도 세입자는 쫓겨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외가 존재하니까요. 지금부터 원칙과 예외, 실제 사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임대차가 설정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다시 말해 새 소유자는 기존 임차인을 자동으로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요. 낙찰자는 명도 소송을 통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남았어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게 기본 원칙이지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예외가 됩니다. 첫 번째 조건, 완전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최선 순위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로 입주까지 완료해야 해요.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없는 최선 순위 상태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조건,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경매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보다 적어야 예외가 인정돼요.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임차인은 경매 이후에도 거주하거나 남은 보증금을 배당받을 권리를 유지합니다. A씨는 최선 순위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로 거주 중인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보증금 1억 원 중 6천만 원만 배당받고 4천만 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죠. 이 경우 A씨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함으로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낙찰자가 바뀌어도 A씨는 일정 기간 계속 거주할 수 있어요. 또는 남은 4천만 원을 우선 변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기본 개념을 다시 정리할게요. 완전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최선순위 전입신고, 실제 입주, 보증금 미변제 경매로 돌려받은 돈이 계약 보증금보다 적음. 두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B씨는 서울 구로구 한 빌라의 보증금 8천만 원으로 계약했어요. 입주 후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없이 최선순위 전입신고를 완료했죠. 집주인이 대출금을 못 갚아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B씨는 8천만 원 중 5천만 원만 배당받고 3천만 원은 미수령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B씨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함으로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낙찰자는 B씨에게 인도명령을 내릴 수 없어요. B씨는 일정 기간 거주하거나 우선 변제권으로 3천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C씨는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를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으로 계약했고 경매 후 6천만 원을 전액 배당받았죠. 이 경우 보증금 전액 변제로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C씨의 임차권은 소멸됩니다. 더 이상 거주 권리가 없으므로 낙찰자는 명도 요구가 가능합니다. D씨는 보증금 7천만 원으로 계약 후 실제 거주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깜빡하고 하지 않았죠. 경매가 진행돼 3천만 원만 배당받고 4천만 원은 미수령입니다. 그러나 전입신고가 없으므로 대항력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결국 임차권은 소멸돼 낙찰자가 D씨에게 명도 요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지만 계속 거주할 수는 없어요. F씨는 계약 직후 전입신고만 해두고 사정상 아직 입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보증금 일부만 배당받았죠. 전입신고만으로는 실제 거주가 병행되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F씨의 임차권 역시 소멸됩니다. 낙찰자는 F씨에게 명도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예방 차원에서 실천해야 할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동시에 완료하세요. 둘째,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으세요. 셋째,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또한 계약 전 정확한 시세 분석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설정하세요. 근저당설 정계획 등을 고려해 시세의 60부터 70% 수준으로 보증금을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경매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정리한 내용 복습하셨나요? 원칙, 예외, 사례까지 꼭 메모해 두세요. 유용했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